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됐을 때 주의할 점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가능성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안이 무거운 경우에는 수사 도중에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성범죄는 전체적으로는 법정에서 선고를 받을 때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수사 중에 구속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특히 수사 중에 구속되는 경우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4세 미만 정도 될 경우에는 구속률이 높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두 번째 신경 써야 될 것은 유죄를 인정할지 무죄를 주장할지입니다. 왜 이걸 고민하냐? 유죄면 유죄 인정, 무죄면 무죄 주장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법적 체계는 그렇게 정의롭게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유죄인 경우에는요,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무죄인 경우에는요,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죄를 주장할지 유죄를 인정할지. 무죄 주장을 하다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 형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보셨죠? 성범죄 사건이었는데 무죄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6년을 선고받았는데 나중에 진범이 잡혔어요. 진범은 유죄를 인정한다는 이유로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배나 잘못된 판결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위험과 그리고 위험에 수반되는 그 불이익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에는. 근데 유죄를 인정하면 2년, 무죄를 주장하면 6년이라고 하면 어느 게 더 여러분한테 맞는 선택이겠어요? 현실에서는 무죄를 입증해야 무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앞에 떳떳하다 이런 건 안 돼요. 그런 건 안 되고 내가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무죄 입증의 정도가 유죄 편향의 현재의 흐름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커다란 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정도냐 라는 거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인 경우에는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할지 여부를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인정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현실에서는. 내가 처한 현실이 부당하다. 근데 그 부당함을 정의롭게만 이겨내겠다 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당함을 감내하고 유죄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을 하는 게 좋고, 무죄인 경우에는 무죄더라도 유죄 인정을 할지 무죄 주장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변호사는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의뢰인한테 설명을 해줘요. 자, 이 사건이 이러이러한데 증거가 이러이러한 게 있고 그 상황에서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이 정도 되고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이 정도 되는데 유죄로 인정했을 때는 형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무죄로 인정됐을 때는 만약에 무죄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무죄여서 형이 안 나오겠지만 무죄 주장하다가 유죄가 인정됐을 때 형이 이 정도 나올 것 같다. 자, 어떻게 선택을 하겠느냐. 변호사의 그 권유와 그리고 의뢰인의 선택이죠. 의뢰인의 결정이 이제 합쳐져서 최종적인 그 방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죄로 간다 하면 정면 돌파를 해서 내가 장렬하게 전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무죄 주장을 하다가 장렬히 전사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무죄라는 선고를 받고 누명을 벗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무죄를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검사가 항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변호사 비용은 또다시 여러분의 몫이 됩니다. 네. 근데 그 변호사비를 보전해 주느냐?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 국가는 오롯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혐의에 걸렸을 때 내가 정말 무죄라면 그것을 밝혀내는데 그리고 지켜내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변호사 입장에서도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과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의 업무 양의 차이는 4배에서 5배 정도가 됩니다. 무죄 주장하는 사건이 그만큼 업무가 훨씬 많고요.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 입장에서도 4배에서 5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이 무죄 주장을 싫어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변호사들이 유죄 인정하는 사건을 좋아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아니, 정의를 위해서 무죄를 끝까지 다투더라도 불이익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기에는 그게 정의죠. 그 정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가장 커다란 이익이 되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정의만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맞는 조언을 해서 현실에 맞는 전략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 무죄이더라도 유죄 인정할지 아니면은 정면 돌파를 할지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피해자와의 관계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건 이후에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합의를 위해서고 또 하나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어느 경우가 됐든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호소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하던 사이면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기 전까지는 연락을 해도 되지만 원래 연락을 하던 사이가 아니라면 그리고 이 사건이 좀 큰 사건이어서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을 것이 누가 봐도 좀 명백하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시도를 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서 시도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변호사의 연락처를 수사관에게 주고 수사관이 그 연락처를 피해자한테 줍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변호사한테 연락을 하거나 혹은 수사관을 통해서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고 변호사가 연락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변호사가 없다면 이 방법에서 변호사 자리에 그 피해자를 넣으면 되겠죠. 근데 변호사가 연락하는 건 이 사람을 해하려고 연락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또 다른 범죄가 될 가능성은 없는데 당사자가 연락할 때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또 다른 피해를 호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이 연락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 남성보다 그 가족인 여성이 연락하는 게 좀 더 나을 수가 있고요. 근데 뭐 이런 경우보다 변호사가 연락하는 게 사실은 더 낫죠. 네 번째, 합의랑 관련된 건데요. 합의를 시도를 하면 무죄 주장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합의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합의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유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려고 했다라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버려요. 합의를 하고서도 무죄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되게 예외적인 경우고 그렇게는 많이 되지 않아요. 내가 합의 시도를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무죄 쪽으로 번복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점을 감안하고 합의 시도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건이 수사 중에 있다, 기소 전이다. 근데 이때 합의를 하면 기소가 안 될 것 같다 할 때는 신중하게 빠르게 이 합의 시도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기소가 되어서 재판 중에 있다 그러면은 조금 천천히 결정을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기소된 상태니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주의해야 될 것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구속에 주의하자. 근데 구속 비율은 낮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죄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자. 유죄면 유죄 인정하는 게 보통 유리하다. 무죄인 경우에도 정의를 추구할 게 아니라 현실의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 무죄인 경우에도 유죄 인정할지를 신중히 고민해라 라는 거예요. 무죄 주장하면 변호사 보수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죄를 받으면 항소심을 또 가야 돼요. 검사가 항소할 거니까. 그러면은 변호사 비용이 또 듭니다. 세 번째,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때는 조심하자. 그리고 변호사랑 상의를 하고 누가 연락할지, 어떤 조건들을 주고받을지 그런 것들을 미리 정하자 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턱대고 연락하지 말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먼저 동의를 얻은 다음에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네 번째, 합의 시도를 시작하면 무죄 주장으로 방향을 틀기가 어렵다. 따라서 합의 시도 전에는 내가 이대로 유죄 인정을 해도 괜찮은지를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합의 시도를 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만약에 정말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사실은 이걸 헤쳐나가는 방법은 쉽습니다.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그리고 양형 준비를 열심히 해서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그 유죄인 경우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죄 인정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뭐 합의의 노하우라든가 합의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양형이라든가 그리고 뭐 법원에 갔을 때의 대처, 그리고 수사기관과의 대처 등등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는데 그래도 무죄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월하고요. 그리고 이런 노하우들 속에서 이제 형을 좀 적게 받는 게 중요하겠죠. 최소한 이제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받는 쪽으로, 혹은 집행유예보다는 벌금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형을 낮춰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세심한 노하우들이 이제 또 나오는 거겠죠. 무죄인 경우에는 상당히 고민해야 되실 것이 많고, 내가 진실되다라는 그런 마음 하나만으로 사법부를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들을 이렇게 잘 살피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호사는 한시라도 빨리 만나는 게 사실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온다고 해서 변호사비가 싸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병이 커지면 병원비가 더 비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호사를 최대한 빨리 만나는 게 법률 비용을 상당히 아끼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실 권장을 드리고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상담만 해도 되거든요. 상담만 해도 여러분에게 많은 조언과 도움이 될 거예요. 상담료가 요즘에는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좀 비싼 데는 한 30에서 100만 원 사이로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충분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은 어느 정도는 돈을 들이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상담 안 받으시는 것보다는 정말 100배 낫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에게 그런 위험이 안 닥치기를 바라지만, 위험이 혹시 닥쳤다면, 혹시 위험이 닥칠 걱정이 있다면 오늘 해드린 말씀들 잘 기억했다가 잘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늘 남의 얘기 같지만 나한테 닥치면 그 순간 나의 일이 되거든요. 이걸 보신 김에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당황하거나 이제 잘못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성범죄 연루됐을 때 대응법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